인생은 돈이 아니라 습관으로 나뉘는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는 늘 제자리일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없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남지 않고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누군가는 10만 원이 생기면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다른 누군가는 같은 10만 원을 어떻게 쌓을까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고 다른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기록하고 걷고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습관적으로 돈을 쓰고 다른 누군가는 습관적으로 자기 삶을 계획합니다. 결국 인생의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의 무게에서 갈립니다. 돈은 그때그때 쓸 수 있지만 습관은 쌓여서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은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고 부자는 습관을 쓴다는 주제로 두 부류의 사람을 갈라놓는 결정적 차이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어떤 습관을 쌓고 계신가요? 가난한 사람은 충동으로 지갑을 열고 부자는 기준으로 지갑을 닫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계획에 없던 물건을 집어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세일하네. 하나쯤 있어도 괜찮겠지. 그 순간의 감정이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비는 대부분 기분에서 시작됩니다. 지루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 전환 삼아 뭔가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작은 돈이 흘러가고 그게 습관이 되면 통장에는 늘 잔고가 없습니다. 반면 부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가? 지금 안 사도 되는가? 지금 내 자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맞는가? 이 세 가지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즉, 감정이 아닌 체계화된 기준이 소비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지출보다 보존을 먼저 생각하고 왜 써야 하는지보다 왜 안 써도 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습관이란 건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통장 잔고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번 더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그 선택이 내일을 지켜주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당신의 지출을 정리하는 습관. 그게 바로 부자의 출발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할인을 쫓고 부자는 가치를 계산합니다. 1 플러스 1이라서 샀어요. 지금 안 사면 손해예요. 할인, 세일, 적립, 포인트. 눈앞의 혜택에 혹해 지갑을 여는 건 너무나 흔한 소비 습관입니다. 당장은 돈을 아낀 것 같지만 실은 필요하지 않은 걸 사면서 돈을 낭비하는 것. 그게 가난한 사람의 전형적인 소비 방식입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사다고 사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이 선택이 전략적인가? 이 두 가지를 늘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는 10,000원짜리 양말을 살 때도 이걸 내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지? 이게 나에게 어떤 효율을 줄까? 더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대안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그날의 세일 전단지에 휘둘리고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말로 수없이 반복되는 소비를 정당화합니다. 중요한 건 부자는 절대 지출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출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싸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 삶의 이 지출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바로 돈을 관리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쌓여 인생의 자산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소비 정말 필요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단지 사 보여서였나요?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버티고 부자는 한 달을 설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쓸 돈, 오늘 남은 잔고, 오늘을 넘기기 위한 선택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통장은 늘 비슷한 흐름을 가집니다. 월 초엔 조금 여유 있다가 중순을 넘기면 줄어들고 월말이 되면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달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오늘보다 한 달 전체 흐름을 먼저 그립니다. 이번 달엔 어떤 수입이 들어오고 어디에 고정적으로 나가고 남는 돈은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 그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의 소비를 결정합니다. 즉, 하루가 아닌 한 달 단위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루 단위로만 돈을 쓰면 늘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계획 없는 지출은 습관이 아닌 즉흥으로 굳어집니다. 반면 한 달 단위로 돈을 관리하면 계획, 우선순위, 선택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5년,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가난은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이 아니라 이번 달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돈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인생도 함께 설계되기 시작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만족을 택하고 부자는 미래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여유가 생기면 그걸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달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이 나이에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행복한 게 최고야.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삶은 당연히 즐거워야 하고 자기 만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만족이 반복되는 보상이 될 때 생깁니다. 한 번의 외식, 한 번의 선물, 한 번의 여행, 그게 매달 반복되면 언제나 돈은 딱 맞거나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 부자는 지금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자유를 우선합니다. 지금의 만족을 잠시 미루고 그 돈으로 미래의 여유를 설계합니다. 같은 돈으로 지금의 기분을 살 것인가, 앞으로의 시간을 살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부자는 오늘 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도 자유로운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소비는 감정의 보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나는 나중에라도 괜찮을 거야. 그때 가면 알아서 되겠지. 그 믿음이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그 나중이 너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를 만듭니다.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감추고 부자는 돈을 기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이야기를 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쓰는지,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무엇에 돈이 나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사라지더라. 어차피 빠듯하니까 적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통장에 남는 게 없는데 뭘 정리해. 이런
말들이 그들의 생활 속의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숫자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어떤 수입이 들어오고 고정비는 얼마이며 변동비는 어디서 새는지 매일 혹은 매주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보여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감으로만 움직이게 되고 그 감은 대부분 틀립니다. 이번 달엔 적게 썼을 거야. 그때 한 번만 썼는데 벌써 이렇게 줄었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돈의 흐름을 놓친 상태입니다. 부자는 그래서 기록합니다. 자기만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조정합니다. 돈을 감추면 돈은 사라지고 돈을 기록하면 돈은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지출, 어디에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보이고 있나요? 기록이라는 작은 습관이 당신을 가난에서 꺼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하고 부자는 시간을 씁니다. 나는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한가해 보이는데 왜 점점 더 여유로워지는 걸까? 이 질문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가난한 사람은 일하는 시간이 곧 돈 버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려고 합니다. 몸을 쓰고 시간을 갈아 놓으며 노력으로 수입을 만들죠. 하지만 그런 구조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한계에 갇힙니다. 하루는 24시간뿐이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반면 부자는 돈보다 시간을 먼저 관리합니다. 지금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할까? 이 시간을 써서 어떤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시간에 내가 쉬면 뇌는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일보다 시간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일을 위해 주말을 희생하지만 부자는 주말에 인생을 설계합니다. 미래의 수익 구조를 생각하고 투자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이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단순한 노동에서 나오는 돈은 늘 고정돼 있고 시간의 쓰임새를 바꿔야 돈을 넘어서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나요?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어떤 시간 구조 위에 얹을 것인가? 그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을 따라하고 부자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듭니다. 요즘 다들 이거 하더라. 그 사람도 샀대. 나만 안 하면 이상해 보이잖아. 이런 말은 가난한 사람이 소비를 결정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비교와 유행,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소비와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잊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부자는 남들이 뭘 하든 자신만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건 내 상황에 맞는가? 지금 이 선택이 내 미래와 연결되는가? 내 목표와 이 소비는 일치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와도 휘둘리지 않고 주변에 누가 뭘 샀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냉정하게 구분합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남을 따라가는 삶은 항상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고 나는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부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 스스로의 기준에서 나온 결정인가요? 아니면 남이 가는 방향에 그저 섞여 있는 걸음인가요? 부자의 습관은 자기 판단을 반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얘기를 피하고 부자는 돈을 대화합니다. 돈 얘기 꺼내면 괜히 분위기 이상해져. 가족끼리 그런 거 계산 안 해. 돈 얘기 자주 하면 없어 보이잖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가난한 사람은 돈 이야기를 민감한 것, 조심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도 그냥 덮어둡니다.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해가 쌓이고 서운함이 커지고 돈이 감정을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면 부자는 돈을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다룹니다. 이건 얼마까지 쓸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이 낫겠어? 이번 달은 이만큼 절약했어. 이런 식으로 돈을 숫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족과도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자녀에게도 재정 교육을 시키고 친구 사이에서도 투자와 소비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주해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감추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돈은 터부입니까? 아니면 도구입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반복하고 부자는 점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집중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비슷한 소비를 하고 계획 없이 또 한 달을 보냅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저 다음 달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도 결과는 달라지길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부자는 자신의 삶을 점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출을 다시 정리하고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기록합니다. 그 점검은 돈의 흐름뿐 아니라 습관, 시간, 인간관계까지 모두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달엔 불필요한 외식이 많았다면 다음 달엔 식비 예산을 줄이고 이번 달엔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생활 루틴을 바꾸는 방식으로 연결시킵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이유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머무를 수 있게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살아낸다고 말하고 부자는 설계한다고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바로 점검이라는 습관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지난 한 달을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셨나요? 지금의 반복이 어디로 향하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포기하고 부자는 계속합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뭘 하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이런 말들은 가난한 사람의 입에서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과가 없었기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는 결론을 너무 쉽게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성공이 빠른 결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껴도 내일 다시 쓰면 그건 습관이 아니고, 오늘 기록해도 매일 안 하면 그건 관리가 아닙니다. 부자는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더 단단하게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같았던 출발점이 5년, 10년 뒤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인생을 갈라놓는 건 재능도 기회도 출발선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태도, 그리고 그걸 일상화한 사람의 습관입니다. 지금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지금까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쌓을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돈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당신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습관은 인생을 남깁니다. 우리는 늘 돈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내 삶이 이만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해본 10가지 차이를 떠올려 보면 진짜 가난을 만드는 건 돈이 없음이 아니라 습관이 없음이었습니다. 돈은 생겼다 사라지지만 습관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습관이 다음 달에 돈을 만들고 다음 해에 삶을 바꿉니다. 부자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습관이 좋아서 돈이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소비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시간을 자산처럼 다루고, 자신만의 규칙과 점검으로 하루하루를 조정하는 삶, 그 삶이 누적돼 부자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지갑을 여는 방식, 메모장을 펴는 태도, 한 끼 식사를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돈은 외부에 있지만 습관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지금 이 자리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방향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걷고 계신가요?